안녕하십니까. 내년 2026년에 세계대전이 터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많은 정치 분석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후보군들, 후보 지역은 여러 곳 있습니다. 한반도도 이제 빠지지 않죠.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모아서 이제 방송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방송에서 대만 문제 이런 것도 쭉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지, 시리아, 쿠르디스탄. 그리고 중국이 일종의 이제 팀 스피릿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실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의 사명 훈련,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쿠르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터키가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 이라크, 이란, 쿠르드 민족은 여러 곳에 이렇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총 이제 숫자는 한 2,000에서 2,000만, 한 500만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이제 쿠르드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 긁어 모으면은 3천만이 넘지 않을까. 이것 자체로 이 정도 인구로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이제 상당히 신경을 쓰고 특히 이 쿠르드 지역에 탄압을 하죠. 그리고 쿠르드 민족에 대한 탄압, 이것은 뭐 역사가 아주 깊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이제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들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소비에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쿠르드 지역, 자, 이 튀르키예가 시리아를 뭐 사실상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는 아니고 이 쿠르드 지역이 장악하고 또 여기 이제 미군이 알을 박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미군 병력 자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무장한 수준도 낮죠. 한 2,000명에서 뭐 한 몇백 명씩 이렇게 흩어져서 한 2,000명 정도 있는데, 자, 이 미국이 있고 또 이제 쿠르드라는 공동체 이제 일종의 지금 현재는 뭐 자치구입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시리아의 알졸라니가 이제 함부로 위로 진격을 하지 못하죠.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이 이쪽 알카에다에게 뭐 폭격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알카에다 있고로 지금 현재 시리아 정부 알졸라니,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폭격이 어떤 피해를 입혔을까?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미국이 알졸라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 이제 일종의 무력 과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알카에다가 쿠르드 지역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런 목적이 있지 않냐. 자, 그리고 알탐프 이제 미군 기지가 이쪽에 요르단 국경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문제죠. 미국은 이것을 사수할 이제 입장 같습니다. 어쨌든 시리아가 이렇게 지금 뭐 찢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터키는 쿠르드 지역에 대해서 이제 벼르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이 쿠르디스탄의 테러 때문에 이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뭐 이라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과 이제 서구도 있겠죠. 이제 영국, 프랑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쿠르드 민족에 대해서 모종의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것이 특히 이란과 이제 튀르키예에게 큰 이제 불안감을 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튀르키예가 모종의 군사작전을 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쿠르드 갑자기 이게 2026년 세계대전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린 영상인데, 자, 이제 쿠르드 부족들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을 이제 하나로 규합해서 이제 국가를 건설하자. 이 쿠르드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념적으로 너무나 이제 분화되었습니다. 일부는 무슬림 이제 원리주의를 따르고 또 일부는 사회주의 노선을 따릅니다. 특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이 쿠르드 민족에 이제 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자, 이들을 한꺼번에 이제 긁어 모아서 이제 국가를 건설해야 되겠다. 이 대담한 주장이죠. 뭐 이런 주장을 하면은 튀르키예나 이란, 이들은 뭐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회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이제 반응을 보이는 나라 당연히 튀르키예죠. 자, 지금 뭐 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쿠르드 민족이 하나로 뭉친다. 이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것은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 느슨한 연대를 만들고 군사적으로 이제 함께 협력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뭐 튀르키예뿐만이 아니라 이란, 이라크 이들 모두에게 이제 좀 불안감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 미국이 있지 않는가, 미국이 이제 모종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쿠르드는 아무래도 이제 수니파가 많습니다. 뭐 시아파도 일부 있는데, 이 무슬림을 믿지만 이제 특히 여성의 권리를 이렇게 이제 존중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전투를 할 때 남자 여자 이제 함께 싸웁니다. 이것은 뭐 병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과 함께 싸운다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적인 토대가 있지만 여기에 이 공산 사회주의 혁명 이 이데올로기가 주입되었습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쿠르드 하면은 또 소비에트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쿠르드족을 탄압하는 이후 20세기 이후에 지독하게 탄압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만연해 하고 있다. 쿠르드족이 번성하게 되면은 이제 튀르키예나 이란도 공산화될 수 있다. 여기에 이런 불안감이 좀 작용했습니다. 물론 이제 튀르키예나 이란 이런 나라들이 저들이 이제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더욱더 탄압을 강화하려는 뭐 그런 선전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쿠르드족 상당수가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 반군이 되고 이 러시아의 이제 이 도움을 받아서 무장하고 테러를 일으키고 튀르키예 그리고 이란, 이라크, 뭐 시리아 이쪽에서 또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특히 또 이 탄압을 크게 받았죠. 뭐 이란의 이제 시아파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를 거의 인간 이하의 어떤 존재로 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회교 혁명 정부 이후 이란 내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뭐 거의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탄압을 했죠. 그리고 이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애들이 이제 쿠르드족이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무시무시한 공산주의 본체가 있습니다. 바로 소비에트죠. 러시아입니다. 이란과 러시아 역사적으로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러시아는 이란의 땅을 침공해서 영토도 빼앗고 이 오스만 투르크랑은 말할 것도 없죠. 뭐 20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란인들은 이 러시아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의 정세가 지금 이제 이란과 러시아를 가깝게 했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자주 드린 말씀입니다만 원래 이란인들은 미국인들을 좋아합니다. 미국이란 나라 자체를 좋아합니다. 과거 19세기 말 그리고 이제 20세기 초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뭐 이란의 이제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권, 석유 이권 이런 것을 장악을 했습니다. 이 영국과 프랑스는 이란과 이제 뭐 딜을 합니다. 이란에 한 5%, 7% 이 정도 던져주고 90몇 프로의 이익을 가져갑니다. 이 정도로 이제 끔찍스럽게 약탈했는데 뭐 이란 같은 경우는 뭐 현대화된 군대도 없고 그리고 이제 현대적인 어떤 산업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투자하고 가져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원유의 가치에 대해서 뭐 그때 이란인들은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들어왔죠. 그리고 영국, 프랑스 세력이 후퇴하고 미국이 들어옵니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했던 방식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한 50대 50 정도는 갈라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실질적으로 근대화하고 현대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란인들은 본질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란을 끝없이 이제 악마화하고 적대화하다가 지금 이 상황에 이르렀죠. 이것은 뭐 저에게도 미스터리입니다만 방송 중에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있지 않을까.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그리고 이란 국민들, 미국 국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정서를 보면은 이란과 미국은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샤아가 들어오고 팔레비 왕조 때 이란인들 물론 뭐 반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 도망 나온 이제 이란 사람들 이들은 대부분 친미적인 성향으로 회교 혁명 이후 이렇게 탈출한 사람들이죠. 자, 이 미국이 다시 이란과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당연합니다. 자, 이제 오바마 때 이란과 이제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때 이란인들은 대환영했습니다. 이 미국을 다시 이제 친구로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뒤에서 이제 사보타지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 이것은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란과 미국이 친구가 되는 것을 방해할까? 과거 이제 이스라엘 건국 시절 그리고 중동에서 전쟁을 할 때 이란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자, 수니파와 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여러 번의 중동전을 했죠. 이때 이란이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둘이 친구 같은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란은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란은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많죠. 그리고 국민들의 지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오래된 역사와 문명을 가진 페르시안 민족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란이 미국과 친구가 된다.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강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아주 독보적인 강국으로 이제 거듭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잠재력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 계속 이제 이간질하고 자, 화해 국면이 있으면은 토피도로 날리는 거죠. 의뢰를 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악마화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보시기 바랍니다. 쿠르드족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영상을 찍어서 계속 올리는데 이것은 튀르키예 내입니다. 튀르키예 내에서 튀르키예가
쿠르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 여기 이제 뭐 핵발전소 짓고 뭐 이상한 거, 오염이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 짓고 있는데, 쿠르드 민족들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쿠르드족들이 독자적인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특이한 일입니다. 이것은 튀르키예 영토 내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이제 쿠르드 쪽에서 올리는 선전물입니다. 이 튀르키예를 악마화하고 야만화하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당연히 이제 쿠르드 지금 뭐 이라크 땅 그리고 페르시아 이쪽에서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문명은 또 별도로 있었죠. 자, 자기들은 유구한 역사와 문명을 가진 이쪽에 이제 뿌리 박은 민족이다. 뭐 그 지역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튀르키예 저쪽 편에 있었는데, 튀르키예는 나중에 이제 서구 문물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또 독자적인 문명을 만듭니다. 오스만 투르크죠. 또 이제 커지게 됩니다. 이 튀르키예는 수많은 학살을 했다. 그러나 이제 쿠르디스탄들은 평화롭게 살아오고 박해만 받았다. 이런 내용. 여기는 뭐 과장된 내용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류 문명의 중요한 것들이 나온 거, 이것은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뭐 춤을 만든 사람 이런 내용도 있네요. 일단 이것은 쿠르드족의 이제 선전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무기를 계속 이제 쿠르드족에 제공하고 있다. 이런 영상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쿠르드족 크게 뉴스에 올라오진 않았습니다만, 미국과 서구 세력이 쿠르드에 상당량의 이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저기 쓰다가 남은 것,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이것은 시리아 이제 알졸라니 정권이나 뭐 배후의 튀르키예에게는 이제 아주 이 모욕적인 일입니다. 자, 그리고 튀르키예. 그동안 이제 쿠르드 지역에 대한 어떤 탄압 이런 것을 뭐 자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소소한 분쟁들이 있었는데, 자, 이 FSA가 이 앞에서 보셨던 이제 SDF 이들을 공격하다가 또 미국이 개입하고 멈추고 이런 일이 좀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알졸라니들, 알카에다 아이시스 세력이죠. 그리고 배후에는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이제 주민들의 시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쿠르드족도 있고 또 과거 이제 아사드 정권 지지 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알졸라니는 그냥 이제 뭐 민병대들 일단 뭐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기로 뭐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 제가 좀 다 올려드리지 못하겠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이제 시리아 내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시리아 알카에다 정부는 알레포 지역입니다. 쿠르드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소형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아이들 뭐 주민들 머리 위에도 떨어뜨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리고 비무장 시민들이 이제 죽고 이런 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X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안 좋은 영상들은 제가 이제 여기에 올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들은 이제 터키 국기를 이렇게 이제 뭐 불지르고 태우는 거죠. 다 터키 국기입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알졸라니 배후에 있는 튀르키예에 대해서 이제 뭐 반감 이것이 커지고 있고, 또 이것을 의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쿠르드 지역, 이제 이 자신들, 이들은 알졸라니 정권 그리고 배후에 있는 튀르키예 지배를 받지 않겠다. 이제 나라를 만들고 독립을 해야 된다. 우리도 엄연히 시리아 이제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독립국가를 만들자. 그리고 다른 부족과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이제 공급받은 무기를 이렇게 튀르키예 내부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이 튀르키예 정부를 분노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터키는 쿠르드인 탄압을 하고 있는데 알카에다에게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터키 공작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뭐 특별 경비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졸라니 배후에는 튀르키예가 있죠. 자, 이 아이시스, 이것은 아이시스가 여성을 이렇게 이제 성노예로 파는 장면입니다. 과거 이 시리아 내 이제 알카에다 아이시스가 점령했을 때 뭐 이라크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짓을 했죠. 이것을 계승한 게 지금 이제 이 시리아 알졸라니 정권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이스라엘, 터키는 이들을 이제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동시에 이 쿠르드 지역에 대해서도 미국은 모종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진짜 본심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현재는 쿠르드 지역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본심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쿠르드족도 이제 무장을 강화했습니다. 이 시리아 내부에서 이제 FSA나 이렇게 이제 알카에다, 알졸라니 뭐 이들 테러리스트 세력이 오면은 이제 빨리 군대를 보내서 저지를 하고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이 시리아의 알카에다는 터키에서 받은 이제 소형 드론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쿠르드인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캄보디아 태국전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드론을 이용한 현대전, 이것이 새로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 북부에 있는 알레포, 이것은 뭐 터키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쿠르드 주민들, 이들도 이제 이쪽에 좀 살고 있는데, 쿠르드인 부대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다음, 이 SDF에 대한 이제 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시리아는 현재 이제 무정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한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아사드 정권이 어쩌고 뭐 독재자 이렇게 떠들면서 온갖 거짓 선전전을 이용해서 나라 하나를 파괴했습니다. 리비아를 파괴했죠. 시리아도 파괴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리비아, 시리아. 미국이 말하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가 들어섰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전히 폭력과 살육, 약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서구는 민주주의, 자유 이런 것을 떠들면서 수많은 나라를 실질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리아 역시 파괴되었죠. 자, 이 쿠르디스탄, 이건 역시 뭐 쿠르드 주민들이 만든 이제 선전물입니다. 좀 이제 보시면은 황당하죠. 이 정도가 쿠르드 땅이다. 여기 보면은 이라크, 그리고 이란 영토, 이 튀르키예 영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리아도 있죠. 자, 이게 쿠르드족 나라다. 이제 이런 꿈을 지금 자신들은 꾸고 있죠. 그리고 이란, 튀르키예, 시리아 이쪽에 사는 사람들, 이들은 악마들이다. 여기에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도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쿠르드 주민들은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이제 쿠르드 영상들, 지금 이런 게 계속 올라오는데, 이 이유, 이것도 이제 좀 의심스럽습니다. 자, X나 이런 거 이제 미국이 관리하는 이제 그런 매체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쿠르드 주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거죠. 그리고 무기를 제공합니다. 무장을 시킵니다. 새로운 종류의 어떤 분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상당히 큰 규모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리아는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해체된 국가입니다. 인공국가의 운명이죠. 시리아는 느슨하게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열될 수 있습니다. 이라크도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쿠르드는 하나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미국이 이제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특히 이 튀르키예, 이란을 이제 자극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도로 돌아오겠습니다. 2026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일단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쿠르드 지역이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르단이 있습니다. 요르단이죠. 이쪽에서 중간에 보면은 미국의 이제 알탐프 기지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무기가 갑니다. 자, 이라크와 시리아 사이 국경. 이쪽은 현재로는 거의 무정부 상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안바르 사막 옆에 이렇게 계곡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시리아 정부군이나 이라크 정부군, 이쪽에 이제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는 거죠. 이라크 역시 시아파들이 이제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지만 수니파 일부 지역, 그리고 이라크 북부 지역에는 쿠르드 자치국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넓게 이제 자신들이 쿠르디스탄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이 사이,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선 사이로 요르단에서 이렇게 이제 알탐프 미군 기지를 거쳐서 쿠르드 지역으로 지금 무기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리아 내전이 들어섰을 때 리비아에서 빼앗은 카다피 군대의 무기, 이것을 튀르키예로 보냅니다. 그 다음 이제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 알레포 지역으로 보내서 이쪽에서 아이시스를 무장시키고 그 다음에 시리아 내전을 시작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요르단을 통해서 알탐프 그리고 쿠르드 지역, 일단 시리아가 장악하고 있는 쿠르드 지역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튀르키예 내 PKK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또 이제 무기를 보내는 거죠. 자, 이렇게 무기가 흘러 들어가서 결국 튀르키예 영토 내 쿠르드족을 무장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튀르키예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내부의 적은 역시 이제 쿠르드족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리아를 온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또 이제 나가야 되는데 동진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또 장애물로 일단 이제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은 튀르키예의 미래의 이제 거대한 국가적인 이 비전, 이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터키는 아제르바이잔 쪽으로 이렇게 가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그 자체로 큰 나라입니다만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농업 생산력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요즘에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결국 이 원유를 장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아제르바이잔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리아 북부 지역 이쪽 유전지대를 먹어야 됩니다. 이 아제르바이잔, 물론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 아제르바이잔, 이 바쿠 유전은 로스차일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로얄 더치쉘을 통해서 이 로스차일드가 백몇십 년 동안 한 150년 됩니다. 그동안 이제 지배해왔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어쨌든 튀르키예는 국가적으로 이런 것을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왔을 경우, 그리고 튀르키예는 남하에서 이 시리아 북쪽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평야,
이쪽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식량, 곡물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 유전지대가 있습니다. 식량과 석유를 차지할 수 있는 바로 그 땅이 지금 쿠르드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튀르키예는 용납을 하지 않죠. 언젠가는 장악해야 될 지역, 자 시리아 북쪽 지역 그리고 밀고 나가면은 아제르바이잔까지 이제 동진을 하는 겁니다. 밑에 이 시리아 남쪽 땅, 이것을 이스라엘에 좀 넘긴다고 하더라도 이 투르크는 결국 이제 이쪽을 먹어야지 강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튀르키예와 이제 쿠르드족이 충돌하는 조짐들, 이것은 이제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리아 내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전에 이제 이 시리아 북쪽 지역 이쪽에 이제 폭격을 했죠. 이 알카에다를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이 튀르키예가 군대를 이렇게 이제 동진시키고 있는 거, 이런 것은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계속 이제 쿠르드를 이렇게 무장을 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표면적으로는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일단 베네수엘라가 이제 먼저 꼽힙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전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이제 상륙을 해야 되죠. 병력 만 몇천 명,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공격을 하면은 제한된 폭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죠. 해상 봉쇄는 물론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당장 큰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튀르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터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자, 쿠르드 지역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요르단을 통해서 무기를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지금 세계 언론이 다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목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리아 그리고 튀르키예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쿠르드는 시리아 북부 지역 유전지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평야지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량과 이제 에너지 이 자급자족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무장을 하고, 튀르키예는 여러 가지 이제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은 일단 이제 알졸라니, 알카에다, 아이시스 그리고 투르크 무슨 스탄 국가들이죠. 여기서 모은 이제 투르크 용병들, 이들을 이용해서 시리아 일부 지역을 점령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또 터키의 많은 국력이 소진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 터키의 경제 위기, 여기에는 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작전, 이것도 이제 한몫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원금을 좀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메소포타미아 평야지대 그리고 유전지대를 장악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쿠르드족 그리고 미군이 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튀르키예가 미군과 충돌할, 직접적으로 이제 전투를 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투르크 군대가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밀고 내려오게 되면은 미국과 이제 엄청난 갈등에 부딪힐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터키 군 머리 위에 폭탄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큰일이 터지는 거죠. 자, 나토는 해체가 되고 이쪽 지역은 또다시 이제 큰 전쟁이 휘말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쿠르드족, 일단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적인 군사 강국 튀르키예, 이들을 상대로 게임은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열심히 싸워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지대, 여러 가지 지형적 속성상 게릴라전을 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지리적인 특성이 PKK가 아직도 이제 이 튀르키예 상당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게릴라전을 수행할 수 있는 테러죠. 자, 이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쪽 지역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기가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뭔 일이 터지죠. 과거 이제 시리아 내전 전에 튀르키예를 통해서 무기가 들어갔듯이 그것과 유사한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관련돼서는 할 얘기가 많죠. 이것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이 정의 사명 2025라는 이제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특히 이제 우려되는 것은 여기에 정의라는 이제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옳다는 거죠. 자, 이 중국, 대만과 관련돼서 중국이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다. 자, 그래서 중국 국민들, 이제 인민들 전체에게 자, 우리가 이제 정의를 위해서 이 인민해방군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훈련을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정치적 그리고 전쟁 선동용 프로파간다입니다. 이 정의, 올바른 뜻. 자, 이제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훈련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군사훈련의 핵심 내용은 역시 이제 대만 봉쇄입니다. 지금 미 해군이 베네수엘라 앞에 자, 미 해군 전력의 한 15% 정도가 가 있다. 미국은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미국의 이제 해군에 가용 가능한 전력, 그것은 실제 이제 장부상보다는 작습니다. 이것을 감안하면은 미 해군의 이제 가용 가능한 전력의 한 25%가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텅 빈 상태죠. 이때 이제 이 정의 2025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정의 사명. 자, 이렇게 삥 둘러싸는 겁니다. 이 훈련에 특히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병력 그리고 무기 전함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삥 둘러싸죠. 그 다음에 실제로 공격을 해도 전혀 이제 이상하지가 않다는 거죠. 과거의 팀스프레이 훈련이 그랬습니다. 뭐 사실상 전쟁 일보 직전의 훈련입니다. 거의 한국을 준 전시 상태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병력을 총동원해서 위로 이제 딱 포진하는 거죠. 자, 이제 북한이 팀스프리트 훈련에 대해서 뭐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거의 뭐 실전이나 다름없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때는 엄청난 무력, 미국도 이제 그런 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것을 지금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이제 정의사명 2025년의 핵심 내용이죠. 자, 이 엄청난 무력 자산을 동원합니다. 자, 이제 폭격기를 이용해서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쏘겠죠. 그래서 이 대만의 주요 포인트들을 파괴한다 이런 거 뭐 시뮬레이션으로 계속 보여주고 폭격기 띄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지금 이 쿠르드족이 선전 영상을 만들어서 퍼뜨리듯이 이 중국의 이제 인민해방군도 별도의 이런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온갖 종류의 무기가 등장하는데 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장면을 가져와서 짜집어서 중국이 이렇게 강하다 이런 것을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엄청난 이제 무력 자산이 동원이 되어서 실전과 다름없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영상은 사실은 이겁니다. 뭐 배가 가고 폭격기가 날아가고 이런 것은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지상군이죠. 자, 대만과 전쟁을 하다 이때 대만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병력이 필요하죠. 뭐 어느 정도 병력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 20만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 병력을 동원을 합니다. 어떤 국가에 뭐 준 전시 상태다 이렇게 딱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서 대기하고 있던 병력들이 다 모이죠. 그리고 어떤 집결지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송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전 세계에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명령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중국에 이제 군대가 한 200만 정도 있다. 뭐 예비군은 여기서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들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동원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한 곳에 집결시키죠. 그리고 분쟁 지역으로 투입이 됩니다. 바로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이제 한국의 팀스피릿 훈련, 뭐 이것과 유사한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일본 그리고 미국 이 훈련에 대해서 뭐 상당히 이제 비난 성명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뭐 중국의 첨단 무기인데 뭐 드론 이 무반동포 같습니다. 이걸 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십자선 중간을 관통을 합니다. 이 중국의 드론 능력 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만들면 구리다 이런 선입관은 있습니다. 지금 뭐 공우 구축함이니 중국의 첨단 무기들 진짜 제대로 뜰까? 글쎄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뭐 얼마 전에 훈련 중에 캄보디아 군인가요? 이 중국제 다연정포가 터지고 우리 그거 보고 와 뭐 중국 무기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깔깔거리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계시는데 불과 1, 2년 전만 해도 한국이나 미국에 이제 이렇게 뭐 트위터나 뭐 이런 데 뭐 페이스북 이런 데 가면 중국 군사력을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짤이 넘쳐났습니다. 야, 중국제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쟤들이 뭘 할까? 그리고 중국인들, 한족들, 야, 싸움 못하기로 유명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을 하고 이런 짤들 미국에도 있고 또 이제 한국에도 있습니다. 야, 난징 때 봐봐. 그렇게 이제 무기력하게 도망가고 이게 중국군이야, 한족들이야, 뭐 이런 식의 조롱을 했죠. 지금 이제 트위터 가면은 일본인들이 좀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지난 한 20년 동안 세계 정세에 대해서 좀 무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군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감이 떨어지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인들이 군사 훈련한다 이렇게 뭐 법석을 떨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롱짤을 올리고 이런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감이 떨어지는 거죠. 이 감이 떨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실전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세계대전 가능 후보 지역들, 이거 제가 방송으로 이제 계속 만들어서 올릴 텐데, 뭐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대만, 그리고 뭐 유럽 지역에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죠. 이런 데 있는데, 이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 중국은 지금까지 이 군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뚜렷하게 뭐 군대를 해외 파병하고 분쟁 지역에 보내서 전투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그것이 확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중국군이 뭐 우크라이나에 파병된다든지 베네수엘라에 파병된다든지 예멘, 아프리카 이런 주요 분쟁 지역에
전투 군인들이 가 있는다는 거죠. 이것은 미국 패권의 심각한 도전이자 미국과 서구 세계가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이제 세계를 운영하는데 큰 장애가 될 겁니다. 중국이 이제 그들의 일부면은 뭐 문제가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026년은 세계대전의 원년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두 번째는 중국이죠. 미국, 독일, 일본 시끄럽게 떠듭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물론 재무장을 하겠다고 이제 법석을 떨고 크게 떠들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요인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떤 큰 전쟁이 터집니다. 서구 국가들,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죠. 만만하게 보고 뛰어듭니다. 그 다음에 패배를 맛보고 그 다음에 이 세계의 패권, 역학구도가 뒤집어지는 거죠. 자, 이 중국이 그런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건 대만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중국군이 베네수엘라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입니다만 중국이 한 15,000, 2만 이 정도 병력을 베네수엘라에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이 군함도 보내고 이 대공 시스템 엄브렐라도 쫙 켜고 첨단 대공 미사일 발사대 이런 거 배치를 하고 그리고 공격용 대한 미사일 뛰어난 것들 몇 개 이제 뭐 한 100개 주고 자, 이렇게 딱 버티면은 미국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도 이제 미군 상대로 하고 심각한 상황이죠. 어떤 강대국이 진짜 이제 큰 힘이 센 강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간에 군사적인 모험을 한번 해야 됩니다. 미국 역시 그런 군사적인 모험,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것을 거치면서 세계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뭐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군사적인 모험을 감행한다. 뭐 예를 들면은 대만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복속시킨다. 크게 싸우지 않고. 이 경우는 중국의 힘이 더 커지게 되죠. 자,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해가 바로 2026년입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튀르키예도 똑같은 꼴입니다. 쿠르드족 무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대만을 지금 미국이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제 이 액션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때 미국이 적절하게 이제 대응을 하지 못한다. 이때 이제 미국에 대한 호상, 환상들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이런 딜레마야.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미국 자체가 빠져 있는 거죠. 어쨌든 2026년 매우 심각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주요한 내용들은 계속 모아서 제가 계속 이제 방송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은 계속 다루어야 되죠. 그리고 중국 군사력이나 러시아 군사력은 이제 굉장히 무거운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다뤄야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